네, 이브입니다. 대학 잘 보내는 법 제3원칙, 제3법칙이라고 할까요? 그것들 중에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대입 전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입 전형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아이들의 성숙도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아이들을 지켜보거나 이렇게 보면, 지켜봤다는 것은 뭐 한두 아이 상담했다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지만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의 성숙도하고 또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미성숙된 아이들은 대입 전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 공부 못할수록 대입 전형을 이해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공부를 잘했던 아이조차도, 잘하는 아이조차도 대입 전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런 원인에는 학부모하고도 물론 관계가 있겠지만, 학교의 선생님조차도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대입 전형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수능으로 간단하게 하자.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대안이고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미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방식으로 선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능 방식만으로 아이들을 이 고등학교를 그렇게 가르쳐서는 우리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더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등학교, 그러니까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만들어짐으로써 고등학교의 교육이 바뀌고, 고등학교 교육이 바뀌니까 중학교 교육이 바뀌고 다시 초등학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싫다 말타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매우 필요한, 매우 시기적절한 전형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에서도 상위권 대학에서도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매우 높잖아요. 그것은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만한 역량을,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보다 이 아이를 선발하는데 아이들의 능력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야말로 아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아이들이 이제 10년, 20년이 지나서 또 30년이 지나서 우리 사회에 어떤 리더자가 되었을 때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있겠지만, 수능 방식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어떤 리더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보면 수능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잘하는 애들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참 똑똑한 걸 많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처럼 대학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뽑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다른 쪽으로 샜네요.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인재로 키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대입 전형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아이의 레벨이 올라간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 드렸었고요. 두 번째 제2법칙에 제가 뭐 했냐면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 3법칙에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3법칙에는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그러니까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은 역량 중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지만 크게 두드러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끈질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는 인내, 이런 것들은, 또는 그와 유사하게 써일 수 있는 거라면, 또 꼼꼼함, 이런 것들이 다 끈질김이라고 하는 범위 아니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꼼꼼함은
그러니까 꼼꼼함 또는 그 아이에게 끈질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역량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끈질김이 있는 아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죠? 제일 쉽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역시 성적이죠. 그죠? 왜냐면 끈질김 있는 아이가 성적이 좋은 거거든요. 꼼꼼한 아이, 아주 병적으로 꼼꼼한 거 말고, 어쨌든 세밀하게 공부하는 아이들,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성적인 겁니다. 한 가지. 자,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과목 공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적은 뻔하디 뻔한 거니까 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 세밀함이, 그러니까 그 세밀하거나 꼼꼼하거나 또는 끈질긴 거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교과 세특사항에서 선생님의 기록사항에서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런 끈질김은 아마 어디서도 얘기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들어보지 않았을 텐데요. 근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계시고 또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이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학생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김은 과목에서 드러날 때 이 아이가 끈질기게 어떤 집념을 가지고 뭔가 막 하는 것들 있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체육 시간에 운동하는 것들 중에 보면 이 아이가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친구들과 뭔가 조화롭게 뭔가를 해가는 것도 있지만 또 강한 승부욕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강한 승부욕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끈질김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안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콕콕 찍어서 왜 얘기를 안 해주냐라고 하는 것은 책을 사보시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아이들이 느끼고 아이들이 생활하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런 것들 안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다 그 전국의 60만 아이들, 50만, 45만 아이들이 다 몇백만 아이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른 특징들이 있다. 그런 특징 중에서 이 끈질긴 어떤 능력치가 기록되어 있다면 매우 우수한 학생부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끈질김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거죠. 아이가 갖고 있는 집념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가 한 질문을 통해서 뭔가 그것을 해결해 내려고 하는 것도 있죠. 이런 표현들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부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이런 학생들은 저 하위권에 가는 애들은 없고요. 적어도 국립대 이상 대학 가는 것, 국립대, 인서울대, 수도권 대학 중에 좀 좋은 대학들, 이런 대학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이게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끈질김이라는 것은 끈질김이라는 단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끈질김이라는 단어 쓰기 이전에 이 어떤 세특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안에 이미 끈질긴 이 아이의 생각, 이 아이의 어떤 사고가 이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매우 우수한 학생부일 수밖에 없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끈질김이라는 단어였어요. 찍고 싶은데 또 이렇게 바빠서 또 넘어가면 그러니까 못 찍게 되고 또 넘어가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 톡톡톡 떨어지는 거가 아니라 이게 막 녹아져 있거든요. 이 끈질김이라는 게 세특사항에.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시다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계시다면 이걸 끈질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사고가 그런 이 아이의 특성이 기록되어질 수 있으면 매우 우수한 학생부일 수밖에 없다. 제가 처음에 이것을 대입시킬 때 끈질김이라는 단어를
내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적으로도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 자체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미 이 아이는 랭킹 한 25위권 이내의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학업 역량과. 왜냐면 끈질김은 학업 역량에서 나오는, 학업 역량에서 발휘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아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이 질문을 해답을 찾지 못했음에도 뭐 책을 덮어버린다고 하면 끈질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해서 찾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독서를 가지고도, 책을 가지고서 또 보기도 하면서 이런 거를 해결해가는 그런 정신을 끈질김이잖아요. 그리고 이 끈질김 안에는 또 유사한 걸로 보면 인내력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뭐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게 잘 못하시는 분들이 보면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또는 좀 안다고 하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뭐 어마어마한 단어를 얘기하고 뭐 내가 못 들어본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 학부모님도 좋아하시던데, 제가 얘기하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야, 이런 거 누가 못해? 그래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끈질김 있는 아이, 물론 뭐 쓸데없는 고집이 있는 아이 말고 끈질김이 있는 아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어떤 나의 진로를 위해서, 나의 목표를 위해서 또는 내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끈질김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길러주는 게 매우 좋지 않겠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역량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길러주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대학을 잘 간다, 그것이 꼭 학생부 종합전형뿐만이 아니라 수능을 잘 본다고 해도 이런 끈질김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중간에 포기해요 하다가 이러면 성적이 잘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또 부족한 거를 찾고서 또 끈질기게 도전해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제가 말하고 있는 표현 안에 뭐 지금 도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범주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데 무슨 대단한 컨설팅을 꼭 가라 이러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결국 확신의 문제거든요. 그럼 컨설턴트 맡기면 다 된다? 그거는 그냥 껍데기만 만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지만 또 컨설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컨설턴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 아이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아이만큼의 교육은,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뭐 학원 가서 생기는 게 끈질김이 그런 건 아니죠. 학원은 어떤 아이들 보면, 물론 모든 아이가 그렇진 않습니다만, 학원 가 있는 아이들 보면 뭐 정말 뭐 싫어도 그냥 가게 되고 끌려가고 이런 아이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은 아이의 역량을 길러주는 것들, 제3법칙이죠. 끈질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곳저곳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걸로 읽힐 수 있는 학생부가 만들어진다면 매우 우수한 학생부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에게도 그런 역량이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분은 엄마 아빠일 수밖에 없거든요. 엄마 아빠처럼 1대1로 만나서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 가면, 학교에 가면 30명의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수백 명의 아이가 있는 건데, 나는 하나고. 그죠? 근데 내 아이와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잖아요. 그보다 중요한 관계가 없는 거죠.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 말은 또 잘 안 들어요. 그죠? 잘 안 듣거나 아니면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잘 키운 학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어쨌든 주위에 멘토를 구해서든 아니면, 그 멘토가 안 된다고 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그 멘토가 되어줄래니까, 내가 내 아이와의 관계가 그 멘토처럼, 내가 친구처럼 대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십에서 이런 끈질김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유치원 때 가르치려고 가르쳤던 거잖아요. 그죠? 이런 끈질김이 있도록 아이를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 아이가 워낙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은 아이가 이제 커져버리고 중간에 어쨌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이런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아이하고 더 밀착되는 관계를 만들 거냐 말 거냐가 그때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훌쩍 커서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가 된 거니까 많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제3법칙 끈질김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유치원 때 이미 가르쳤던 거다. 근데 유치원 때 가르쳤을 때 그 당시에 나는 내 아이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줬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아이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끈질김, 그러니까 제 말은 결국은 이게 일법칙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대입전형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왜 끈질김이 왜 필요하냐고 라고 말씀하시면 1편부터 보시고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끈질김이라는 단어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도록 또 내 아이가 그렇게 키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내 아이의 눈높이에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거죠. 바꾸면서 그런 끈질김 있는 자세를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다 성적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독서 역량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다 연결이 되는 거죠. 한번 내가 영어를 영어 말하기를 꼭 해야 되겠어라고 하면 말하기 하다가 한두 달에다가 아이 질렸어 안 해 못해 이게 아니라 그 말하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뭣도 보고 뭣도 하고 미드를 본다든지 또는 영어 원서를 읽는다든지 또는 독서 역량을 어떻게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기록되어 있겠죠. 이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게 끈질김인 거거든요. 요런 능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것은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끈질김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런 기록물을 글에 의해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최상위권 아이고요. 그러니까 세특사항에서 또 끈질김이라는 것은 꼭 교과에서도 아까 제가 성적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끈질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이가 대입전형을 잘만 이해한다고 하면 이 아이가 이미 성숙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말을 이 아이가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는 아이가 어디 그렇게 많겠어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성숙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끈질김이라는 단어는 예전부터 이거 꼭 좀 영상 촬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벌써 몇 개월, 한 3, 4개월 지나니까 이걸 결국 촬영하게 됩니다. 끈질김이라는 능력, 역량을 우리 자녀에게 꼭 가르쳐줄 수 있으면 좋겠다.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학교에서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와 1대1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자리에 계신 분이잖아요.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학부모님 자신뿐이 없습니다. 이런 역량을 꼭 길러만 주면 아이 성적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썼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꼭 그냥 한 귀로 흘려가지 마시고 꼭 기록해 놨다가 이것을 이렇게 대입해보고 저렇게 대입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